내 체력, 내 배송 능력, 그리고 몇 시간을 일하든 견뎌야 되는 멘탈, 나에 대한 게 일단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선, 구역의 단가, 그리고 구역에서 배송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 구역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오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괴물들이 있겠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쿠팡 퀵플렉스 하고 있는 택배 아저씨 김영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리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솔직히 돈도 좀 안 되고 몸도 좀 힘들고 해서 2018년도에 쿠팡맨으로 처음에 입사를 하고, 이제 그 뒤에 2021년 12월인가 11월에 쿠팡 퀵플렉서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돈이죠. 결국은 돈이죠.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었고, 제가 아이가 둘인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돈이 생각보다 조금씩 더 들다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퀵플렉서라는 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일단 저는 아무래도 쿠팡이라는 곳에서 한 4년 정도를 일을 했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알다 보니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쉽게 배울 수 있었는데, 처음 시작을 하면은 요즘은 카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카페 택배기사, 뭐 마트 이런 식으로 카페가 있어요. 그런 데서 많이 각각 업체가 있어가지고 구인을 하면은 그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구직을 시작을 하는 거죠.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아는 사람한테 또 연락을 주고 그런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어쨌든 업체 소속이니까 그 업체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가 같이 쿠팡맨을 했던, 그리고 쿠팡에서 관리자를 하던 그분이 이제 나 이거 할 건데 혹시 같이 하겠냐 해서, 저희는 같이 근무했던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처음에 한 6명, 7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CJ나 한진택배 이런 게 아닌 쿠팡에 관련된 얘기만, 어차피 저는 거기서밖에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는 쿠팡밖에 없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주 5일도 괜찮고, 그 업체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주 6일을 구하는지 주 5일을 구하는지, 아니면 격주로 한 주는 6일 한 주는 5일 이런 식으로 구하는지, 그건 업체마다 구하는 게 달라가지고 뭐가 정형화된 게 있다라는 건 없지만 그냥 주 6일이 기본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6일을 일하고, 보통 저희가 캠프라고 불러요. 이제 물건이 오면은 거기서 스캔을 하고 물건을 탑에다가 적재를 하고 그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 자리가 대부분 적어요. 항상 협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주차를 못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전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빨리 오시는 분은 6시 반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하고, 저는 좀 늦게 가는 편인데도 7시예요. 예, 이제 저희가 가면 이제 거의 마지막 한 2-3 자리 정도 남아있는 정도? 대신 물량을 적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적게 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 출근을 해도 하루 배송 끝나는 데까지 무리가 없어가지고 좀 저희가 적재가 끝나고 나가는 시간대 좀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네, 왜냐면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7시 이전 아침, 좀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은 뭐 8시, 9시 이런 식이라 가지고 대략적으로 저희 주 야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는 주간만 하는데 주간이 아침 7시 정도에 이제 출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야간은 이제 저녁 뭐 8시나 9시 요쯤에 출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빨리 도착하는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8시, 좀 늦게 가도 된다 그런 데는 뭐 9시 이렇게 출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6일이 기본이고요. 아마 다른 택배들도 비슷할 거예요. 일반 택배도 요즘은 뭐 7일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6일은 거의 일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퇴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 달라요. 배송하는 구역에 따라서 다르고, 배송하는 물량, 그리고 이제 실력, 그리고 2명이서 일하냐 뭐 1명이서 일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빌라 위주, 빌라랑 아파트도 조금 있긴 한데 빌라가 한 70% 정도 8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아파트, 상가 이런 데를 거의 배송을 하는데,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면은 저희 쿠팡은 2회전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신선 배송이랑 배송을 어느 정도 하고, 중간에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은 1시, 저 같은 경우에는 3시 넘어서 들어가서 이제 2차의 물량을 또 뭐 150개, 많으면 200개 정도를 또 들고 나와서 배송을 하면은, 제가 보통 뭐 450개에서 500개 정도 배송을 하는데, 빨리 끝나면 8시에서 8시 반, 늦게 끝나면은 뭐 9시, 9시 반도 걸리고요. 한 14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요즘은 좀 빨라져서 그렇게 된 거고, 좀 캠프에서 간선차가 늦게 오거나 이런 이슈가 좀 있으면 뭐 10시도 11시도 예전에는 배송했던 적도 많고요. 워라밸을 챙기시는 분들은 주 5일을 하면서도 한 500-600 정도 그냥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게 매출 기준이지 순수익으로 따지면 이제 더 뺄 건 빼야 되는데, 매출 기준으로 한 500-600 정도 가져간다 하시는 분들은 6시쯤 7시쯤 끝내서 주 5일 하고도 가능
가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돈이 우선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접근성이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닌데도 많이 가져가는 건 맞긴 해요. 그쵸. 거의 대부분 부부가 배송을 하죠. 제 기준으로 저는 인천에서 연수구랑 중구 이쪽인데, 아니면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니까 둘이서 배송을 하면은 한 분은 1동, 한 분은 2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금방금방 끝나거든요. 좀 더 그냥 편하게. 보통은 보면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고 오전에 나와서 잠깐 도와주고 오후에 금방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니까요. 어차피 남편이 대부분 주로 하고 부인분들이 대부분이 보통 그냥 알바 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항상 해왔던 거고 몇 년 했던 거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부담은 없어요. 네, 저는 그냥 오히려 나 혼자 하는 게 더 편하지. 왜냐면 옆에 알바를 쓰면은 좀 더 편하겠죠. 근데 만약 와이프가 같이 한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왜 안 올까? 나는 여기 가야 되는데 왜 오질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빌라는 둘이서 하기가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움직이는 시간도 많고, 또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힘들어요. 확실히 힘들어요. 그게 여성분들도 체력이 분명 좋은 분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빌라를 타면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일반 택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 잘 돼 있어요. 지도에 이제 내가 가야 할 곳, 물건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전에 찍었던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 내가 잘못 들어갔으면은 그 전 사진 보고 다르면은 아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시작 자체는 쉬운 편이에요. 그냥 자격증이랑 차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이 필요는 하니까 기본으로 있어야지 저희가 돈을 받고 운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필수입니다. 보통 택시나 트럭들도 보면은 번호판이 2개예요. 택배는 보통 배자가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영업용 번호판이라 해서 아바사자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게 또 1톤 트럭 전용이 또 있어요. 근데 아바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판 가격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고, 개인 간 거래를 하려 그러면 이제 번호판 가격에 뭐 이것저것 하면은 한 3,000 정도 요즘 시세 그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시세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시세를 확인해 봐야 하는 거고, 배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업자를 내고 화물 운송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를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업체랑 계약을 하면은 배넘버 신청을 업체에서 해줘요. 이제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해줘가지고 쿠팡 통해가지고 해주면은 이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대부분 업체에서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택배는 배넘버로 쓰는 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뭐 용달, 모든 운송업은 영업용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뭔가를 옮겨주려면 영업용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배넘버는 오직 택배만 가능한 거라서 그런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뭔가를 해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번호판 가격이 아무래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수수료를 정해서 이제 노선별로 구인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배송하는 곳은 아파트 조금 있고 집원이 있으면 빌라 구역은 좀 높고 가격이 아무래도 몸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리고 아파트 구역은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이유, 몸이 좀 더 편하다는 이유로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쿠팡에서 여기 구역은 얼마 이렇게 매년 단가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매년 낮아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낮아졌어요. 올해까지. 왜냐면 초반에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좀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 점점 데이터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씩 깎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깎이지만 말자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계속 정해져 있어요. 각 노선마다 저희는 번호 그리고 알파벳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01 A, B, C, D, 102 A, B, C, D 이런 식으로 크게 대분류, 소분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앞에 숫자도 숫자지만 A, B, C, D마다 또 수수료가 다 달라요. 아무래도 물량도 없고 오래 걸리고 이런 곳들이 비싸고 좀 밀집되어 있고 몸이 좀 편하고, 저희가 시간당 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수가 많이 빠지는 곳은 아무래도 단가가 낮고, 타수가 좀 낮은 곳들 보통 저희가 시간으로 1시간에 몇 개, 왜냐면 쿠팡 같은 경우는 1시간에 몇 가구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다른 편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오직 노선에 그게 1kg짜리든 20kg짜리든 가격은 다 똑같아요. 빌라에서 물을 7개 시켜도 뭐 예를 들어 1,000원짜리라 그러면 7,000원인 거고, 그냥 봉투에 A4용지 뭐 2개 들어있는데 7개 시켜도 7,000원인 거고. 억울한데 쿠팡이 그래도 비닐 비중이 많이 높은 편이고 박스여도 가벼운 박스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해요. 물론 무거운 것도 많은데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장점은 정말 돈을 많이 벌긴 한다. 저는 원래 하던
했던 일을 다시 도라는 각오는 싶은데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수입을 포기를 못하고 몸은 좀 힘들어도 내가 어디 가서 이 정도를 벌 수 있겠어. 솔직히 못 버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14시간을 일하던 15시간을 일하던 다른 일을 해서 내가 뭐 24시간을 일했을 때 이 돈 벌 수 있을까? 15시간 16시간 해가지고 이 정도 가까이를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아이가 있어서 더 크죠. 아이는 점점 커가고 크다 보니까 아기 때보다 돈이 조금씩 더 들더라고요. 몰랐는데 많이 들더라고요. 돈도 있고요. 저는 업체를 잘 만난 편이에요. 저희는 시간적으로도 주 6일을 기본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거의 격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업체는 인원을 그만큼 많이 투입을 해줬고 좀 휴무가 유동적이기도 하고 뭐 여행을 가고 싶으면은 미리 한두 달 전에 얘기만 하면은 4박 5일이든 5박 6일이든 빼주는 편이고 저도 지난주에 베트남 여행 4박 5일 갔다가 일하고 지금 또 쉬고 있는 거고 저는 솔직히 좀 업체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물론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수많은 업체가 있어요. 진짜 되게 많은 업체가 있어요. 대여섯 명 있는 업체도 있을 거고 30-40명 있는 데도 있고 수백 명씩 있는 데도 있는데 각 업체마다 다르긴 할 거고 각 캠프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제가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막 4박 5일씩 5박 6일씩 놀러 가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힘들대요. 자기가 쉬고 싶은 주말에 뭐 일이 있어도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만약에 누가 아파서 너 나와야 돼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구역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수익률이든 쿠팡에서 말한 기준이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맞춰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업체 기준으로 했을 때 자유로운 휴무 그리고 대표가 많이 챙겨주는 것들 좀 자유롭게 많이 해줘요. 무조건 안 좋은 쪽을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휴무는 주일에 한 번이다.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쉴 수 있다. 라는 거를 디폴트로 깔고 가야 돼요. 좋은 걸 해주면 감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안 되는 거고 업체 입장에서도 뭔가를 해주려면은 그만큼 이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상호 간에 감사한 마음 갖고 항상 하고 있는 업체가 좋은 것 같아요. 운전은 많이 안 해요. 운전을 하는 시간보다 내려서 뛰어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서 운전은 별로 안 해요. 단점 딱 하나예요. 힘들다. 아, 하나 더 있네요. 두 번째, 날씨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 비, 눈, 뜨거운 거 힘들죠. 거의 대부분 밖에 있고 적지 않은 시간 캠프에서 그게 전부니까요. 아니요, 계속 움직여요. 짐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ABCD를 한 번에 이제 물건을 모아서 갖다 주거든요. 101 ABCD다 그러면 101 ABCD 롤테이너라 그래가지고 큰 거에다가 다 실어서 보내줘요. 그럼 이제 그거를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분류를 해서 스캔을 하고 이제 스캔을 해야지 내가 가져간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돈을 받는 거고 적재를 하는 거고 그거를 계속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물건이 오면은 우르르 가서 갖고 와서 분류하고 내 차에 싣고 또 가서 분류하고 내 차에 싣고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A, B, C, D 다 나눠주고 나는 이제 갖고 가서 내 거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통소분이라 그래서 약간 역행을 하는 거예요, 쿠팡은. 이제 또 한 번에 모아서 갖다 줘요. 기사들이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물류센터에서 이제 편해진 거죠. 물론 편하진 않아요. 물류센터가 정말 힘들어요. 제 생각도 물류센터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사람을 줄일 수 있고 돈을 들 쓰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빨리 일을 시작을 하려면 물류센터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많아야 빨리빨리 물건이 나오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람을 안 쓰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 최소한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 저희한테도 피해가 알게 모르게 계속 오고 있어요. 솔직히 물류센터에서 사람을 좀 많이 써줬으면 해요, 저희도. 아,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 체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요. 원체 강원도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뭐 산도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놀기도 하고 항상 체력적인 운동도 많이 좋아했었고 그렇게 막 뛰고 놀고 하는 걸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저도 힘들긴 한데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계속 회복력이 조금씩 느려지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내가 몸 쓰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면은 하루만 나와도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저는 몸 쓰는 일만 해왔어서 저는 어릴 때 뭐 노가다도 많이 뛰었고 뭐 요리도 한 10년 했었고 그리고 원래 택배를 했었고 그러니까 쿠팡을 들어와서 이걸 사업자 내기 전에도 직원으로 일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주변에 이제 다쳐서 쉬다 오신 분들이나 첫날에 오자마자 아 너무 힘들다고 아 못 해먹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루만 일하면 그 다음에 거의 알배긴다는 생각으로 아 물론
제가 말하는 기준은 다 빌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파트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노는 곳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문 열리면 앞에다 놓고 사진만 찍으면 돼요. 카트 끌고 다니면서. 이건 제 기준입니다. 네, 많아요. 정말 많아졌어요. 가전제품 쪽인 것 같은데 27kg 적혀있는 거는 박스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20kg 넘으면 우리가 배송 안 해도 된다. 예전에 뭐 듣기로는 30kg까지 늘었다까지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30kg가 넘는지 안 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거운 거든 뭐든 다 가져가야 된다 라니까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쿠팡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진짜. 요즘이 뭐 경기가 많이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해도 저희 쿠팡 물량은 거의 안 줄어들어요. 여튼 무거운 게 정말 힘들어요. 900 이상부터는 많은 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내 체력, 내 배송 능력, 그리고 몇 시간을 일하든 견뎌야 되는 멘탈, 나에 대한 게 일단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선, 구역의 단가, 그리고 구역에서 배송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 구역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오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안 맞으면은 900, 솔직히 800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00, 1000 이상은 아예 못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괴물들이 있겠죠. 있어요. 있는데 뭐 1,300만 원 벌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혼자서 있어요. 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없다. 절대 안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택배 뭐 이런 거 치면은 홍보 영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보거든요. 잘 사람들이 이거 맞냐 아니면 야 이게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가끔씩 링크를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단체방이나 이런 톡방에 이런 거 있다 올리면은 보긴 보는데 말이 안 돼요. 물론 즐겁게 일을 하고 만족을 하는 건 맞죠. 물론 맞는데 내가 뭐 5일 일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려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점심은 항상 차에서 먹거든요.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편의점 가서 마트 갈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가장 가까운 편의점 가서 빵 한 2개 사가지고 중간에 복귀하면서 한번 먹고 싣고 나오면서 한번 먹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돈 1,000만 원이 절대 쉬운 금액이 아니에요. 다 택배로 다 돈 1,0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택배 누가 안 해요. 내가 다른 일이 더 재밌고 내 적성에 맞아도 2,300만 원 벌 거면은 그냥 택배 가서 1,000만 원 벌고 한 2, 3년 하고 내 거 해도 되는 거니까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억대 연봉은 맞아요. 억대 연봉은 맞고 그만큼 갈아 넣는 거예요. 원래 모든 직업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거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거니까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4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요. 5, 600 버는 사람도 있고 800, 900 많고 1,000만 원 이상도 있고 제일 많이 본 거는 1,300인가 1,400만 원 번 거는 봤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저도 혼자서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둘이서 하시면은 1,000만 원 넘게 보시는 분들은 꽤 많긴 해요. 둘이서 하니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시간적으로도 더 세이브가 많이 되고 택배가 저 시작할 때랑 지금 시작할 때랑 투자 금액이 달라요. 택배 투자금은 딱 하나예요. 차. 저 시작할 때는 저는 500만 원짜리 중고차로 시작을 했거든요. 비싼 차도 필요 없고 어차피 굴러만 가면 된다. 라서 500만 원짜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기차 아니면 가스차밖에 안 돼요. 그냥 뭐 환경 규제 때문에 경유가 아예 배넘버 발급이 아예 되지가 않아요. 예외적으로 강원도나 아니면 산골 뭐 이런 촌 이런 데는 예외가 되기는 하는데 거기 갈 거 아니면은 대부분 도시에서 할 건데 그리고 도시에서 해야 돈이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저는 뭐 500만 원, 600만 원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새 차를 살려면 어쨌든 2,7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투자한 거는 회수는 해야 되니까 그 최소한 그 정도는 회수하자라는 마인드 그리고 무조건 힘들 거다. 사업 같지 않지만 내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라서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니까 각오는 무조건 세게 하고 들어와야 돼요. 어쨌든 내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월급쟁이가 아니니까 물론 어느 정도 금액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긴 해요. 내가 가는 구역은 500만 원짜리 구역이다 1,000만 원짜리 구역이다 이거는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각오가 필요한 거죠. 큰 돈을 벌 거면 무조건 큰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일이든 간 아무래도 좀 가난한 동네라고 하면 아무래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빌라들도 많고 빌라들이 많은데 하필 또 산 쪽에 많아요.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데는 또 자주 시켜요. 뭐 이해는 됩니다. 저라도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싫은데 거의 매일 가야 돼요. 거의 매일 가야 되고 이상하게 물도 자주 시켜 먹고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고 기억에 남아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임팩트가 세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같은 집을 가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 더 세니까 가난한 동네라기보다는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좀 못 사시는 분들이 나라에서 하는 LH 영구 임대 인천에 몇 개 없어요. 일단 냄새가 다르고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낙후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들도 다 진짜 가늠을 못 하겠어요.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는데 문도 안 열리지 옆에 게 왔다가 갑자기 그냥 올라가지 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엘리베이터도 모르겠고 어르신들도 전동 휠체어가 거의 많죠.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전동 휠체어가 많아가지고 카트를 끌고
타고 가도 막 걸리고 부서지고 그런 것도 많고 최대한 안 닿게 가야죠. 무조건 남의 거는 건드려가지고 저희가 되면은 다 저희 책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뭐냐면 만수동 쿠팡맨 때 배송했을 때인데 아마 같이 배송했던 애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복도식 아파트는 몇 개 물건을 시키면은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카트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 조그마한 손카트도 있고 아니면은 큰 대차도 있고 한데 두 개를 다 들고 다니다가 손카트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놓고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버리는 건 줄 알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버리는 건 줄 알고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갖고 가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갖고 가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친구도 한 명 있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너무 예전이라 가지고 그거는 5, 6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그래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게 가장 지금까지 임팩트 있게 남아있는 기억이고요. 카트 훔쳐가는 거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냥 많이 시키는 거 무거운 것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뭐 어느 동네를 가도 모르겠어요. 잘 사는 동네는 제가 아직은 못 본 것 같긴 한데 좀 비싸지 않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많아요. 반품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쿠팡 정책이 그러니까 뭐 무료로 알아서 필요 없으면 해라. 뭐 저도 사용하고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 뭐 나사 하나 없다고 그것만 빼가지고 반품하고 물티슈 하나 빼서 반품하고 아니면 뭐 하나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하고 책상 시켰는데 부서졌어. 고정으로 가니까 알아요. 꽤나 오래전에 시켰고 박스도 다 버리고 언제 시켰는지도 모르겠는데 30일 전에만 반품하면 무료니까 쿠팡은 그냥 부서졌다고 반품하고 박스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냅둬요. 근데 쿠팡에서 그냥 냅두라 그래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사용감이 있는 거는 쿠팡에서도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사용해보고 무료로 반품해라 라는 게 있는데 약간 악용을 하는 거죠. 물건 하나 빼서 반품. 뭐 예를 들어 세제를 시켰어요. 안에 뭐 3개가 들어있는 세제를 시켰는데 하나 내가 쓰고 하나 파손됐다 아니면 하나가 없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체크하는 게 있으니까 파손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무리 봐도 파손이 아닌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물티슈가 옛날에 많았어요. 하나는 자기가 두어 개 쓰고 반품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 좀 많았어요. 제가 배송한 것 중에서 베스트는 거기도 정말 반품을 그 당시에 막 2018년 19년도도 반품을 진짜 많이 할 때거든요. 그 집도 전날에 제가 가구랑 뭐 해가지고 한 40개 정도 한 차 조그만 로우탑에다가 싣고 갖다 줬는데 다음날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가지고 이걸 왜 시키나라고 했는데 그대로 1층 그 현관 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분은 잘못 시킬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했거든요. 예, 제가 처음 시작하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송도인데도 그때 쿠팡맨 때인데 연락이 왔어요. 관리자한테 물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좀 많다. 생수를 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몇 명 해가지고 같이 가라. 근데 굳이 사람한테 말 섞지 말고 그냥 갖고만 오라고 갔는데 물이 4명인가 가가지고 3번씩인가 날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송하신 분도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가가지고 와 진짜 배송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 복귀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 안에서는 TV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서 아무리 웅성웅성거려도 절대 나와보시진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가끔씩 사람들 회자해요. 네, 좀 오래된 건데도 인터넷에도 막 사람들이 올리더라고요. 요즘은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그때 프로세스가 무조건 배를 누르고 노크를 하고 사람이 없으면 문 앞에 놓고 사진을 찍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대면 배송이 먼저였죠. 그 당시에는. 근데 코로나 때부터는 이제 비대면 배송이다 보니까 솔직히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냥 문 앞에 놓고 다 저희도 편하고 고객님들도 편하고 요즘에는 동네에 관한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솔직히 그냥 그 사람 하나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많은 거고 생여름에 갔는데 저희 캠프 노선이 아니어가지고 그 당시 쿠팡맨은 뭐 캠프끼리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막 보내고 받고 막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한 번 딱 가봤는데 하필 물을 못 챙긴 거예요. 그 여름에 편의점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수봉공원이 힘들다는 얘기는 듣긴 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듣긴 했는데 편의점이 없는 거는 몰랐어요. 한 2시간 정도는 물을 안 먹고 배송하다가 편의점 말고 그냥 일반 슈퍼 같은 데 있길래 그때 들어가가지고 물 마시고 깜짝 놀랐어요. 난 편의점이 없는 동네가 있다니. 그냥 그런 슈퍼마켓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카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저기 간석 3동이 진짜 베스트예요. 저희 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긴 한데 저는 아직 배송을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어요. 저는 만수 3동만 배송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이 3동이 다 별로다. 9월 3동, 간석 3동, 만수 3동 해가지고 다 별로인 동네다, 힘든 동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석 3동 그쪽 이해가 조금 많이 안 좋아요.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간석 3동은 약간 옆에 간석 3동 그 옆에만 해도 일단 아예 못 들어가요. 카트 끌고 와야 돼요. 아예 빌라가 차가 못 올라가니까 골목이 뭐 예를 들어 한 요만한 골목이 있고 양옆으로 계단식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못 올라가니까 다 걸어서 올라가고 저희 업체에서 배송을 하고 있는 곳이 그런 곳이 그냥 대부분 걸어가요. 그냥 차 주차할 데도 없어요. 골목이 너무 좁아가지고 다 주변에 그냥
그 포인트 몇 개 있는 곳에서만 주차해놓고 계속 걸어다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부산은 그렇게 힘들대요, 부산이.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은 여기 오면 거의 놀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하여튼 좀 안 좋은 동네는 그냥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저는 완전 부자 동네는 제가 모르겠고, 솔직히 인천에 완전 부자 동네는 딱히 없잖아요. 제가 배송해본 부자 동네는 어차피 송도밖에 없어가지고, 송도는 그냥 편안해요. 별 그런 게 없어요. 클레임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애기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조금 있는데, 저는 논현동 배송할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고, 연수동 배송할 때 경비 선생님이랑 좀 많이 언쟁이 있었어요. 동춘동 쪽에 저층 아파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저는 별거 아닌데 그 당시 쿠팡맨이 노선이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모르는 데를 자주 가요. 처음 가는 데를 알면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일단 경비 선생님들이 부르는 게 야 쿠팡이에요. 일단 불러요. 야 쿠팡 일로 와봐. 일단은 그게 기본이에요. 사람들 다 그래요. 경비 선생님들이 우리 부르는 용어는 야 쿠팡이라고. 뭐 항상 경비실에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경우도 많고, 그 당시엔 좀 아주 언쟁도 많았고, 또 초창기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그냥 나도 힘든데 자꾸 와가지고 힘들게 하니까. 근데 송도는 뭐 제가 물론 2년 배송하면서 경험도 좀 생겼었고 힘든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주차 구역이 따로 있어요. 거기만 지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음료는 초창기에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쿠팡 이미지가 좋았을 때죠. 지금처럼 막 그냥 배송만 하고 가는 게 아닌 이미지 좋을 때는, 저는 이제 남촌동 그쪽 구월동 옆에 그쪽을 배송을 했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주긴 하고,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연수동 배송하고 있는데 할머니 분이 좀 무거운 짐 좀 올려달라고 3층까지만 이제 배송하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있길래 올려줬는데 갑자기 길을 막으시더니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4,0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가서 뭐 맛있는 거로 사 먹으라고 막 하면서 안 주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길 막고 안 비키니까 그냥 받아서 나왔죠. 최근이기도 최근인데 진짜 오랜만에 받는 약간 그런 호의 같은. 그전에는 딱히 많이 없었어요. 많이 있다가 많이 사라졌다가 요즘에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대면 처음 할 때도 뭐 앞에 많이 놔주시는 분들 좀 있었어요. 뭐 과자나 음료수나 이런 거. 근데 어느 순간 대부분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이 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명이 가서 배송 가가지고 뭐 요만한 봉투에 요거 드세요가 아니고 과자 이만큼, 음료수 막 5-6개씩 놓고 그러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었거든요. 그냥 오시는 택배 기사님들 드시라고. 근데 막 한 번에 막 여러 개씩 가져가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사라지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한 개씩 가져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물건은 한 개 와 있는데 내가 도운 음료수나 과자는 이만큼씩 사라지니까 대부분 그냥 양심껏 1-2개 가져가긴 해요. 근데 거의 2개씩 가져가긴 해요. 그럴 기회가 흔치가 않거든요. 저도 가면은 뭐 1-2개 정도 가져오니까 그때는 물량도 적었고, 물론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는 더 많은 인간미가 있었겠죠. 그런 막 편지 쓰고 이런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제 처음은 아무래도 좀 약간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좀 챙겨준 것도 좀 있고 그런 건 좀 있긴 있었어요. 저는 제 기억은 그랬어요. 물론 뭐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는 그게 좋았었어가지고 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르신들 어차피 뭐 급하지도 않고 어르신들한테 뭐 좀만 도와달라 그러면 뭐 그래봐야 2-3층인데 물건 들고 올라가는데 뭐 10분이 걸려 20분이 걸려 그냥 한 10초 20초 갔다 오는 거 체력도 좋았겠다. 네, 그거는 동네 차이도 있긴 하지만은 사람의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송도 처음 갔을 때 좀 좋았던 거는 애들이 인사를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인사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택배가 좀 쌓여 있으니까 애들이 급한 게 없는지 몇 층 가세요? 몇 층 가세요? 아저씨 많이 가야 돼요 이러면 밥 잡아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많고 처음이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대부분 빌라 배송도 많기는 했었지만 논현동 배송할 때는 딱히 많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점이. 근데 송도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얘네들은 교육이 다른가? 물론 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애들이 그렇게 막 인사 많이 해주고 막 그런 거는 많진 않았었거든요. 저의 경험은. 애들도 뭐 대부분 그냥 아저씨 타면 택배 아저씨 타는구나. 자기 할 거 하고 핸드폰 하고 하는데 그때는 좀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진짜로 들은 거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중구 배송하는데 상가 배송하는데 애들이 그때 야, 너네 집은 엘리베이터 없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와 저게 뭐지? 엘리베이터를 안 타보면은 위아래 버튼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촌에 살아가지고 엘리베이터 몰랐었으니까 근데 잘못 눌렀나 봐요. 애가. 네. 야, 너네 집은 엘리베이터 없냐? 이거 왜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악의는 없어 보였어요. 말 자체에는. 한 번은 그런 게 또 생각나는데,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 크기가 다르잖아요. 속도도 다르고 조금 크고 조금 빠른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배송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1층에서 타면서 올라가면서 야, 너네 집 아파트는 이거보다 작다.
작잖아. 엘리베이터 엄청 느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악의는 없게 들렸거든요, 저는. 그냥 사실만 말하는 느낌? 애들이 정말 비꼬려고 하는 말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보고 사실을 얘기해주는. 야, 여기는 되게 넓다, 막 이런 것들. 너네는 되게 작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2번 들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진짜 동네 수준보다는 약간의 사람마다. 근데 동네 수준이 약간 사람을 좀 대변하는 것도 조금은 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진짜 여유가 있고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동네 차이는 있기는 있어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동네 차이는 있기는 있어요. 자, 이게 뭐다라고 확실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 그 동네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 대부분 비슷하게 느껴요. 배송을 해보면은 내가 여기 갔을 때 느꼈던 거랑 저 사람이 여기 갔을 때 느꼈던 게 대략 비슷비슷해요. 아무래도 이게 뭐 동네 비하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고 하신 분들이 대외적으로 좀 더 좋아 보이려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행동이나 말이나 하는 게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게 조금 보여요. 딱 말해서 너 나중에 놀면은 저 아저씨처럼 뭐 저렇게 된다 이런 말은 하진 않아도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아도 하지만 동네 자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여름이요. 너무 더워요. 이걸로 저번에 겨울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여름이냐 겨울이냐 뭐가 더 좋아? 했을 때 만약에 겨울에 이 추위가 여름만큼 이어진다면 겨울이 정말 싫은데 겨울은 그렇게까지 추운 게 길지가 않아서 겨울이 더 좋다. 왜냐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름은 한 서너 달을 27도, 30도씩 하니까 더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냥 몸 자체가 힘들어요. 지난 여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게 너무 습해서 일하면서 땀띠가 나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땀띠가 났어요. 가슴이랑 등이랑 반팔 뭐 나시티 아니면은 뭐 그런 운동할 때 입는 드라이 티 있잖아요. 그런 거 헤어밴드 무조건 필수. 땀이 계속 흘러요. 쉬지가 않아요. 제일 시원할 때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차 안. 에어컨 빵빵하게. 전기차라서 에어컨이 빵빵합니다. 아침 시작부터 끝까지 에어컨을 끄지 않아요. 여름에는 그래도 돼요. 그러려고 전기차 타는 겁니다. 저는 전기차가 좋더라고요. 여튼 여름이 몸은 가볍고 옷이 가벼워지니까 그런 건 좋은데 정말 더위가 좀 힘들긴 해요. 물도 많이 먹고 저는 전기차다 보니까 차량용 냉장고를 냅두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살얼음 오니까 쿠팡에서 물 1.5리터나 500ml짜리 한 박스씩 사가지고 냉장고에 계속 채워놔요. 옆에 조수석에 상온에 놓고 냉장고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피도 많이 마시고 입맛도 없어요. 여름의 장점은 화장실을 잘 안 가요. 땀으로 다 나오니까요. 아 진짜 억지로 가요. 일부러. 안 가기에는 애매한 시간에 바쁠 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간 날 때 효율을 위해서 캠프에 있을 때 복귀했을 때 아니면 나가기 전에 하루에 뭐 진짜 안 가겠다 맘먹으면 3번이면 될 것 같아요. 여름의 최고의 장점이네요. 화장실을 안 간다. 물을 뭐 조금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막 2리터 3리터씩 먹는데도 그래요. 온몸이 다 젖으니까요. 무거운 거 일단 가전제품 그리고 가구 중에 뭐 매트리스 얼마 전에 매트리스 되게 작길래 생각 안 하고 저는 좀 무거운 거 있으면 어깨에 메고 올라가거든요. 들 때도 아 무거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시 들려고 했는데 그걸 대충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들었는데 뒤로 넘어가가지고 어깨에 살짝 다쳤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일 싫은 거 고양이 모래 너무 무거워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무거워요. 요만한 게 너무 무거워요. 쌀은 포장이 이상해서 들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포장을 해도 힘들어요. 쌀도 20kg짜리는 되게 큰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넣으면 공간이 많아서 움직여서 싣고 딱 맞는 사이즈가 또 있어요. 완전 딱 맞게 20kg에 근데 무거워요 그것도. 근데 비닐에 넣으면 또 비닐에 넣어도 힘들어요. 고양이 모래는 많이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고양이 모래를 항상 4층이나 5층에서 많이 시키거든요. 아 이거는 빌라 배송하시는 분들 저층 아파트 배송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냥 3층 이하로는 사람이 안 살아요. 배송을 4층 5층만 시키는 것 같아요. 무거운 것도 많은데 그냥 평소에도 4층 5층이 많아요. 이상해요. 1, 2, 3층은 사람이 안 살아요. 그리고 높은 층에 사시는 분들이 고양이 같은 걸 많이 키우시는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좀 많더라고요. 고층이 이상하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 기억이 힘든 것만 기억을 해서 4층 5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덤벨도 있고 무게 조절 덤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가구 이런 거 그냥 크고 무거운 거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가벼운 건 괜찮고. 아 그냥 모르겠어요. 제 체감은 40kg인데 무게가 안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30kg는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무게가 안 적혀 있으니까 박스에 그래서 몇 킬로인지 확인은 못 하겠어요. 근데 체감은 40kg. 가장 무겁게 적혀 있던 거 본 거는 27kg에서 30kg 정도. 세탁기나 냉장고 아니면 그런 종류였어요. 가전제품 종류였어요. 많이 시켜요. TV도 많이 시키고. 또 로켓 설치로 따로 있잖아요. 로켓 설치가 안 되는 제품들은 이제 저희가 배송하는 거고 근데 로켓 설치로 가시는 분들은 또 로켓 설치 하시는 분들이 배송하시는 거고 배송이냐 설치냐이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진상은 이유가 없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배송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플로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혹은 뭐 물건이 안 왔어요. 이런 게 어플로
걸로 뜨거든요. 고객이 알람을 받고 이제 거기서 물건이 확인 안 될 경우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정정 배송 넣고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뭐 확인도 안 했대요. 왜인지 그냥 뭐 이유도 잘 없고 그냥 정정 배송 넣는 분들도 있고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 그럼 별 이상 없으신 거죠? 확인하고 정정 완료 해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완료 찍긴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고 거의 진상 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청 사항을 좀 이상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좀 기분 나쁘게 뭐 이거 여기다 안 냅두면 나 반품할 거야. 뭐 이런 식 협박을 하는 거죠. 아니면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문 앞에 놓고 하잖아요. 대부분을 저기 창고 안에다 넣어달라고. 근데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쿠팡에서 거의 물건을 많이 시키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 창고 안에 넣어주고 가라고. 저희는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거기까지는 저희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부를 하긴 하거든요. 뭐라고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은. 왜 이걸 안 넣어주냐고.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고객님 직원이 아니라 가지고 저기다 넣어줄 의무는 없는 것 같다고. 직원이 아니니까 저는 창고가 또 뭐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문 열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 뭐 그냥 아예 처음부터 거기로 들어가서 넣어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보통은 매장 거의 뒤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까지만 저희가 해드린다고. 밖에 놓고 간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딱히 연락은 안 해요. 그냥 언제 오냐고 고객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연락이 좀 많이 오긴 해요. 회사니까 빨리 갖다 달라고. 나 몇 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몇 시까지 좀 갖다 달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한두 집 가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쿠팡은 2번 배송을 가는데 오전에만 한 200집 정도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200집을 다 가야 되고 거의 탑을 가득 채워서 나가는데 그분께 저쪽 뒤편이면은 갖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 저도 제 동선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배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은 별 말씀은 안 해요. 그냥 궁시렁 그냥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 그냥 반말로 뭐라고 하는 거죠. 잠깐 길을 막으면은 물론 이건 고객이 하는 건 아니고 진짜 1층 여기 상가 하나 배송하고 오려고 잠깐 막으면은 엄청 빵빵거리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뭐 그거는 뭐 저희가 감수해야죠. 어차피 길을 막은 거니까 잠깐이든 아니든 별말 안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약간 그래야 편해요. 걸어가기는 또 너무 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라. 저는 깜빡이 안 넣는 분들을 너무 싫어해서 그게 싫어서 저는 깜빡이를 무조건 넣거든요. 내가 왼쪽으로 갈 거야. 깜빡이를 넣었는데 앞에서 오는 차든 옆선 차든 뭐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직진인가 보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안 가요. 왜 안 가지? 혼자 계속 얘기해요. 깜빡이 좀 켜라. 깜빡이 좀 켜라. 솔직히 고객에 대한 그런 진상 클레임보다는 운전을 하면서 하는 스트레스가 더 큰 거죠. 아무래도 비대면 배송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반품은 정말 많죠. 그냥 반품해요. 쉽잖아요. 그냥 터치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 뭐지? 보지도 않았네? 그냥 반품이네? 오늘 새벽에 배송된 건데 반품이네? 뜯어본 적도 없고? 왜 시켰지?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아니면은 진짜 아까 전에도 뭐 계속 얘기했던 거긴 한데 파손 자기가 내놓고 반품. 아시는 분은 한 달 동안 아이폰만 3번 배송했어요. 한 집에. 쓰다가 반품 쓰다가 반품. 처음 봤대요. 아이폰 이렇게 자주 바꾸는 사람. 근데 굳이 핸드폰을 왜 그렇게 바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품은 쿠팡이 지향하는 게 어쨌든 무료 반품이니까 반품을 많이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반품을 신청을 하면은 전날에 미리 연락이 오거든요. 내일 반품이 되면은 고객 카톡으로 내일 반품 회수가 되니까 문 앞에 놔주세요 이렇게 와요. 그리고 아침에 또 와요. 근데 가면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미회수를 사진 찍어서 보내면 고객한테 미회수됐다고 연락이 가요. 그럼 고객이 또 안 내놔요. 왜냐면 저희가 오전에 미회수된 거는 2차 때 한 번 더 가거든요. 반품이 또 들어와요. 아까 미에서 한 거니까 2차에 또 가서 반품해. 이렇게 해서 또 들어오면은 할당이 들어오면 이제 또 가거든요. 없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없으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놀러를 가거나 이래서 집에 없으면은 반품을 취소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또 연락해봐야죠. 내가 헛걸음 안 하려면은 저희가 수수료를 먹는 거고 고객은 아무런 저희가 없어요. 쿠팡이니까 배송이나 반품이나 어쨌든 내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돈은 주죠. 뭐 많이 하면은 그냥 귀찮은 것 뿐인 거고 왜냐면 반품을 회수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반품 송장을 또 다 붙여야 되고 캠프에 들어가서 송장을 붙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여기 갖고 왔다. 이제 나는 여기에서 캠프로 넘길 거다라고 그것도 찍어야 돼요. 스캐너로. 이제 그 귀찮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있는 거지 돈 받는 거니까 해야죠. 좋은 쪽은 딱히 없고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솔직히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특이한 경험인 것 같고 나쁜 쪽은 뭐 그냥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옛날에 저희가 오해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택배기사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나는 한 개만 갔는데 입주민들이랑 같이 타서 뭐 예를 들어 5번, 6번을 엘리베이터가 서서 나는 한 집 갔다가 내려왔는데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넌 택배니까 당연히 너가 엘리베이터를 다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진짜 기분이 나쁘긴 한데 바빠서 그냥 저 안 썼어요 죄송해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싸워봐야 어차피 내 감정만 나쁘고 술 취한 분들 길 막고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그냥 술 취했으니까 그냥 길가로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먹자골목 같은 데 배송하면은 야간에 이제 술 취한 분들이 좀 있으니까 저녁 때는 시비도 많이 붙고 막 그래요. 저는 클락션을 되게 살살 울리거든요. 제가 싫어가지고 클락션 소리 듣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창문 열고 잠깐만 비켜주세요 이러는데 그 잠깐 클락션 한 번에 술 취하신 분들이 막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또 잘 안 참거든요. 저도 좀 약간 성질이 좀 더러운 게 있는 건지 싸워요. 말싸움 많이 해요. 창문 열고 막 내리라고 그러면 내려요 그냥. 내리면은 그냥 어차피 안 맞을 걸 아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입싸움이에요. 어차피 안 때릴 거 알아요. 저도 못 때릴 거 알고 어차피 입싸움인 거 아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냥 나도 기분 나쁘니까 그냥 말싸움이라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올라오면 또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진짜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배송만 해요. 솔직히 진상이나 뭐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운이 좋아서 안 만나는 걸 수도 있죠. 운이 좋아서 안 만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왜냐면 예민해지니까. 확실한 건 택배하면서 욕이 많이 일긴 했어요. 예민해지고 운전도 하고 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욕이 좀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그러고 욕 많이 한다고. 근데 궁시렁대는 게 많이 들었어요. 애들 앞에서 욕을 못하니까 운전하면서 약간 좀 기분 나쁜 거나 있으면 그냥 궁시렁대는 게 좀 많이 들긴 했어요. 성격 더러워져요. 주변에 보면 성격 좋았던 분들도 일 시작하고 운전하면서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사람 상대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랑 어쨌든 부딪히니까 예민해지고 이러더라고요 다. 근데 막상 고객하고는 뭐 일이 없네요.